인사이드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재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 시행이 당초에 7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9월로 연기됐습니다. 단순히 시행 시기만 늦춰진 게 아니고 개편 내용 중에 일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전에 건보료 2차 개편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과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로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분들한테 해당된 내용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6,000원 내려간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제목 마음에 듭니다. 지역가입자들 건보료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36,000원씩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별 건보료가 어떻게 될지는 9월에 고지서를 받아 보셔야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건보료 2차 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신 분들 이미 건보공단이 보낸 우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별개로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당초에는요,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랬을 때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4년간 보시면 주택 공시가격이 한 55.5%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금처럼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텐데요. 2022년 9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라면 재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 2천만 원 초과로 인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건보공단에 물어보니까 부부는 소득을 함께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결과적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다시 말해서 소득 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건보료 산출하고 이것을 세대주에게 부과합니다. 다음으로 재산 요건인데요. 재산 요건 두 가지는 현행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재산세 과표 9억을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한 건 두 번째인데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 그분의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이게 원래는 3억 6천만 원으로 좀 확 낮춰져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그럴 예정이었었는데 이것은 지금처럼 5억 4천만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이 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나머지 한 분은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산출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2차 개편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먼저 재산 공제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재산 수준별로 500만 원에서 한 1,35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이게 별로 크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데 9월부터는 일괄적으로 5천만 원 공제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한 3억 6천만 원 이런 주택이다. 그러면 공시가 한 2억 5천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다시 공시가격의 60% 정도라서 한 1억 5천만 원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억 5천만 원, 여기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즉 1억 원으로 건보료 재산 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가입자 중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자,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리고 그 집의 재산세 과표가 3억 원 이하일 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0%를 5천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이시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럴 때는요. 전월세 보증금이 역시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5억 원, 5억 원 이하라면은 그 대출 잔액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5억의 30%,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주택 관련 부채가 있다는 걸 건보공단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쫙 나눠서 그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놓고 그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서 건보료를 부과했었는데요. 자, 이것이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들처럼 소득 곱하기 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 1,500만 원이라면 현재는 월 13만 770원을 내야 되는데요. 이것을 정률제로 적용하게 되면 1,500만 원 곱하기 2022년 기준으로는 6.99%입니다. 자, 이것은 매년 바뀌죠. 자, 그래서 1,500 곱하기 6.99%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월 87,370원을 내게 됩니다. 자, 확실히 건보료가 줄어든 효과가 있죠. 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연간 종합소득 3,86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은 지금보다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인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의 30%에만 부과를 하던 것을 2차 개편에서는 이걸 다시 50%로 올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소득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연금소득자들은 건보료가 이번에는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9월 이후에 건보료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건보료 2차 개편으로 인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은 향후에 4년간 건보료를 좀 깎아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건보료를 이제 내시게 되면 되게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래서 그걸 좀 완화시켜주자, 경감시켜주자 이래서 첫 해인 2022년 9월부터 23년 10월까지는 원래 내야 될 돈의 건보료의 80%를 감액해 드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감액률이 60%, 또 40%, 20%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체계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분들께 영상을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와 제도를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